이 이론은 주인법, 상인법 요 이제 정리한 거 있죠. 요거 정리하고 중간중간에 아까 전에 빠진 내용 수업할 때 이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또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공부를 시작할 때 주인법, 상인법 정리할 때도 반드시 우리 307페이지, 308페이지 비교 내용 있죠. 반드시 정리하시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갑시다. 3페이지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서울밖에 안 나오죠, 이제? 서울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도 서울이잖아. 3페이지 우리 문제입니다. 문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 보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서울 나왔죠? 상가임차 상가 건물을 2016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여 같은 날 인도를 받고 나와있죠. 자, 적법하게 사업자 등을 신청을 했네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떻습니까? X 건물에 2016년 4월 6일 4월 6일이면 6월 1일보다 먼저네? 아, 그러면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랬어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잖아. 맞죠? 그 가등기 했어요. 그러면 병은 같은 해 6월 19일 가등기에서 본등기 마쳐도 누가 빠릅니까? 임차권보다 뭐가 빠르다? 본등기가 빠르다. 가등기 빠르기 때문에 가면 자신 임차권을 병에 대항할 수가 없다. 1번 바로 정답이네. 맞죠? 그러면 요거 23회 때 문제는 가등기가 뭐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까?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본등기 뒤에 하더라도 가등기 시까지 수업에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2번. 갑이 임차 목적물의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다면, 자, 요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장에다가 판매 장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설명, 이론 강의할 때 설명드렸지만은 대구에서 경부고속 타고 내려오면 구미라고 알아요? 구미? 구미 가다 보면은 옆에 구미 빠지면은 제일 모직하고 호롱하고 다 있어요. 그 공장 옆에 뭐가 이제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70% 이상 할인해 줍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공장도 하면서 영리 목적을 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옆에다 구미 적어놔. 구미 한번 들려보세요. 들려보세요. 알겠죠? 예. 자, 구미. 진짜 거기 가면 코롱도 있고요. 제일 모직이 있어가지고 제일 모직 거기 찾아가면은 그 아울렛 가면은 90% 할인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뭐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가. 사이즈가 없어가. 맞죠?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뭐 큰 거도 나오면 이제 불편하게 팔린대요. 뭐 어떻게 연락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없대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 중간 사이즈는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시면 돼요. 자, 저는 주문 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2번 내용 이해됐어요? 갑이 임차 목적물 사실행위와 공장과 더불어 영리를 목적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을 사용하였다면 상가임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2번 X. 3번 갑을 간 임대차 계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2018년 5월 31일에 만료가 된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년 주택임대차는 2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상인법 하고 있습니다. 1년이다. 그러면 언제를 해야 돼? 2017년. 그렇죠. 2017년 5월 31일로 고쳐야 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갑의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지.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판서 노트 아까 판서도 말고 요약집 봅시다. 요약집에 308페이지에 보시면 계약갱신 요건 있죠? 찾았어요? 자, 5번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나왔습니까? 네.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까? 경과실입니까? 중대한 과실이야. 자, 그러면 경과실로 파손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요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답니다. 중대한 과실일 때 요구 못하죠. 경과실일 때 요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 차임을 지급하겠다. 환산 보증금이죠? 자, 그러면 얼마 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되잖아. 맞나요? 자, 그리고 얼마 낸다고? 50만원
그럼 50만 원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합치면 얼마야? 9,500만 원. 자, 그러면 소액 보증금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틀렸죠? 그러면 이제 값은 보증금 중 1,500만 원이 아니고 2,200만 원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얼마 이해야 됩니까? 6,500만 원 이해야 되는데 적용된다 안 된다? 9,500이니까 안 된다고. 소액 보증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번입니다.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자, 본등기 되면은, 자,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2번 문제. 2017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자, 줄 것이어야 돼. 누가 없다고? 선순위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자, 을이 이제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월 차임 보증금 1억입니다. 1억. 자, 월 차임 얼마입니까? 40만 원. 40만 원입니다. 그럼 환산 보증금이 1억 4천이네요.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이자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몇 기 차임? 상기 연체하면 계약 개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기 차임이죠. 주택은 몇 기 차임? 2기 차임. 기억하시고. 2번.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몇 년을 본다? 주택이 아니고 상가죠.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자, 2번도 맞고 3번은요.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자, 어디냐면 요약집 307페이지에 보증금 해수 나와 있어요. 1번에 별표돼 있죠. 했잖아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뭐라 돼 있습니까? 요건이 다 있으니까 X죠. 에? 3번.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은 건물의 면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다. 됐어요. 3번 정답이네. 맞죠? 3번 X. 4번. 갑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시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시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도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대차는 존속한다. 맞습니까? 자, 맞습니다. 자, 선순위 위에 문제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이 나왔잖아. 그럼 지가 제일 위에 있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부터 이제 내용이 설명이 들어왔는데 3번이 한번 보세요. 이게 권리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요약집 3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권리금,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부에서는 권리금이 시험의 포인트다. 권리금 폈어요. 자, 이제 권리금 정의 또 해주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정의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폰, 그랬죠.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너무 길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의가 그대로 법조문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내인 적이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아시겠죠? 하여튼 유형, 무형 다 들어간다는 건 포인트예요. 알겠죠? 유형만 하나 담으면 오미가 있습니까? X에 유형, 무형에 그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이제 1번에 이제 권리금 계약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물어볼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냐면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오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낸다고. 모의고사 그렇게 나오더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집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줄 거놓고 누구에게? 임차인, 지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못하게 돼 있다. 개입하면은 손배 들어갑니다. 손배. 알겠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좀 눌러주세요. 네. 1시간 수업했는데 벌써 잠이 오시는 것 같아. 네, 공기 순환을 위해서. 자, 어깨 좀 펴고, 어깨 좀 펴고. 고개 돌리시고. 오늘 오후에는 문제집도 들고 갔죠? 네, 오늘 뭡니까? 요거 다 정리하고, 기출 문제 받는 거 다시 문제집 또 해주고, 그러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집 안 들고 오신 분들은요, 예, 뭡니까? 1시간 반, 점심시간 있잖아요. 2시부터 3시까지. 그때 잠깐 집에 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거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없으시면 이제 책 빌려드리고 갈 테니까. 자, 갑시다. 뭐 오늘 하는 김에 그냥 특별표 조집부자고요, 그냥. 예? 끝내보자고, 이제. 자, 갑시다. 다시 할게요. 303페이지 이제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했고요. 그러면 권리금 회수의 기회인데, 기회 등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가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몇 월입니까? 6월. 자, 작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몇 월이었습니까? 3월이었는데 6월로 바뀌었어. 6월. 예? 왜 3월로 하니까 새로운 임차인 데려오는 기간이 너무 짧더란 말이야. 그래서 몇 개월 늘었다고? 6월 늘었다. 이 맞는 취지 알겠어요? 3개월 하니까 데려오는데 새로운 임차인 데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지금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권리금 받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자영업자들 이제 권리금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없죠 지금. 맞죠? 그냥 공짜로 준다 해도 그냥 안 합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데 권리금 받아갈 수 있는 게 3개월 하니까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6개월 늘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6개월의 현금화폐 해놓고 개정됐으니까 나올 수 있다. 됐어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은 권리금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는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누가 방해하면 안 돼요? 임대. 주어가 임대인은 돼 있습니다. 앞에 메뉴에.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하는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자, 밑에 1번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누가 만든다고? 임대인이 만든다고. 임대인이. 자, 권리금을 받는 건 누가 받는 거라고요? 임차인이 받는 거야. 신규 임차인에게. 알겠죠?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 임대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손배 들어간다고 이거.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대한 비용을 미쳐서 현재 고액으로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뭡니까? 데려왔어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데려왔어요. 데리고 난 다음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월세 300만 원 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뭐 계약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겠죠? 뭐 이상 쓰지 마시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임대인은 힘들어지는 거야 계속. 알겠죠? 임차인은 좋아지고 주택임차도 전부 다 임차인 좋은 것만 다 해놨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예.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로 살아라는 얘기인데 평생 임대차로 살아라. 저 생각이에요 그냥. 자, 뭐 사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여러분 알죠? 뭡니까? 건물주가 이제 뭡니까? 누구 밑에입니까? 임차인 밑에인데 우리가 창조주 밑에가 건물주였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창수가 아니고 임차인보다 더 못하는 이제 건물주 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 해야 돼 또? 상가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뭐라 하지도 못해. 예? 올릴 수 있는 건 몇 프로입니까? 5%. 알죠? 5%. 알겠어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대 놓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자, 됐어. 그런 내용이고. 자, 하여튼 이런 제안을 다 그랬다.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되고 못하게 하면 안 되고 돈도 너무 많이 올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몇 프로 올리라는 얘기야? 5%만 올리라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이죠? 새로운 사람 왔는데 한 5% 정도밖에 더 이상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배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임대차를 새로운 임차인을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차 못하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죠.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시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임차인 주산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그럼 임대인은 거절하는 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게, 자, 옆에 우리 문제집 갑니다. 4페이지에 6번 문제 나왔어. 아니. 이거 좀 더 해야 돼. 다음, 자, 밑에 다음, 한 번 더, 밑에 다음 걸 봐야 돼.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취소할 수 있지, 뭐. 자, 요거 밑에 한 개 더 읽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자, 303페이지 밑에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왔는데, 얘가 자력이 없어. 능력이 안 돼. 돈 줄 수 없어. 이런 경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1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력할 자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자, 임차인으로 줄 거세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차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자, 일단은 1년 6개월 동안 아예 사용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권리금 받겠다 나타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 인간적으로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1년 6개월 동안 아예 상가 임대를 했는데 사용도 안 하고 영리 목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권리금 받아가겠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임대인이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6번 문제, 이제 거기까지 딱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4페이지 6번이에요.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장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돼 있죠. 기업번이 6개월이 아니고? 그렇지. 1년 6개월이다. 6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1년 6개월. 자, 목적을 하지 않았을 때. 기업하면 틀렸지? 기업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된다 그랬죠? 자, 니은번 됩니다. 디귿번은 임대인이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리얼번. 임차인이 주선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자, 맨 끝에 포인트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해준 거, 요 위에 아까 디귿번은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 누가 구하지 못했는 거예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구하지 못한 거잖아. 맞죠? 이럴 때는 뭡니까? 권리금 달라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왔다? 자, 시험 문제 29회 때 시험이 나왔던 겁니다. 자, 다시 304페이지 가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 근데 임대인이, 자,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데려오는데 못하게 했다든지 못하게 방해했다든지 받는 걸 못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손배. 그래서 반갈로 1번.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자, 이 경우, 자, 이것도 모의고사 한 번씩 나오던데 문제집에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란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자, 현금화폐 낮은 금액. 이게 왜 낮은 금액 현금화폐냐면 우리가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높은 거래잖아. 갱신 요구해가지고 뭐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맞죠? 높은 거랬죠? 아따마. 여기 있네.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이 하나다. 돼 있어요? 네. 요 밑에. 알겠죠? 죽고 났죠? 오케이. 네. 알겠죠? 헷갈리겠죠?
근데 여기에 낮은 거 나올 수도 있죠. 여기 낮은 거 나올 수 있죠. 여기 밑에다 여기 빼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이 아니고 X. 낮은 금액이 아니고 X. 상가의 미차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큰 금액. 오케이? 자, 권리금에서는 큰 금액. 예? 권리금에서 낮은 금액. 요거는 큰 금액. 내가 헷갈리네. 그러니까 낼 수 있겠지?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이제 주인법 상위법은 잘 해놔야 되는 게 어디도 또 나옵니까? 중개사법에 나오잖아. 중개사법 한 문제 고정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주인법 상위법 한 문제씩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된다. 됐어요? 네.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시 304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2번에 별표 크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방갈로 2번.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자, 현갑해 놓으시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이죠. 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종료한 날이 아니고, 다른 말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체크하시고.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 보도록 할게요. 몇 년이다? 3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우리가 뭐랬습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잖아. 상기 차임 연체 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3년입니다. 근데 또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전에는 신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왔는데 3개월이었는데 지금 3개월이 아니고 몇 월 바뀌었다? 6월 바뀌었다. 그 전에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기 차임 연체 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금액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름이 뭐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네? 알겠죠? 동남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밑으로 가서,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신규 임차에 대한 정보 제공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신규 임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권리금의 적용의 재개입니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유지산법에서 공유재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전법에 전대돼도 전차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권리금은 누구만 인정된다? 임차인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국장. 예?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장, 법무부 장관. 예? 자, 그래서 6번 체크하시고 8번 체크 딱 묶고 6번하고 8번 딱 묶어놓으시고 법장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 권장할 수가 있답니다. 예? 자, 9번에 가서 차임 연체 해지는 몇 기 차임 연체할 때? 3기 차임 연체할 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자, 등록사항 열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면서 갈게요. 자, 어디 보냐면 4페이지의 4번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항력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 있습니까? 자, 대항력은 주주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고. 그럼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렸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답니다. 대항 요건.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확정일자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요. 답이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3번 어떻습니까? 2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임대차는 2년을 본다. 옆에다가 주임법이 2년이죠. 지금 무슨 법 하고 있어? 상임법은 1년이죠. 1년.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상기가 돼야 되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몇 기? 상기. 자,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를 위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우리 아까 현갑 해라 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
갑이 2019년 4월 12일 을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부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 얼마입니까? 10억. 9억인데 넘어섰죠? 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상기 차임을 맺을 때, 연체를 했을 때, 권리금 규정, 대항력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계약, 갱신, 요구권. 됐어요? 요거는 뭐 하더라도, 초과를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10억짜리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적용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갑니다. 1번 어떻습니까? 계약갱신 요구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제 5년이 아니고 10년이죠? 10년 내에 초과하지 않는 법률에서 행사할 수가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2번은 각각 어느 사이 임대차 기간 6개월을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정할 수가 있다. 을이 누군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임대인이잖아. 지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갑이 되고 을 소유 X상가죠. 을 소유 X상가. 에? 맞아요? 자, 갑이 임차인이잖아. 그럼 임차인이야. 임차인은 2만 원 정할 수 있다 했잖아. 그건 어디 들어갈 때? 9억 이하일 때. 9억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될 때만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으면은 2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있다.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 다 주장할 수 있어. 에?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9억 원 이하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거고, 이건 초과했기 때문에 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약정대로 간다고. 알겠어요? 초과해도 되는 거는 이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요것밖에 없다니까. 알겠죠? 우선 변제 이런 것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돼. 우선 변제 없어. 알겠어요? 우선 변제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2번 갑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약정. 그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뭐 2만 원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이런 내용은 9억 원 이하의 상가 임차인만 적용되는 거야. 법에 돼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2번도 맞다 틀렸다? 맞습니다. 그런데 2번에서 뭡니까?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2번에서 벌써 날아갔습니다. 찍고 나가고. 이 답이 다 확실히 딱 나오는데 확실히 틀렸죠? 자, 확실히 틀렸죠? 자, 3번. 자, 이것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 문제가. 3번. 갑이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을 하는 임대차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을 본다. 계약갱신 요건은 적용이? 계약갱신 요건? 초과이 된다 안 된다? 10억이어도 된다고. 맞죠? 그러면 맞다 틀렸다? 맞다. 또 3번에서 또 낚였어. 아시겠죠? 이미 뭐 2번 3번에서 벌써 낚여가지고 5번까지 가기 전에 뭐 이미 뭐 개판 나 있습니다. 다 틀린 걸로. 자, 이 문제 만들 때 뭡니까? 아이고, 뭐, 요거 다 끝나겠네. 다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받지 않는 경우, 갑은 X 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능력을 신청할 수는 없다. 자, 다시. 자, 칠판 보세요. 다시. 뭐라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면 된다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알죠? 9억은 이하만 된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고. 아시죠? 없다 했으니까 맞지? 예? 이미 뭡니까? 2번에서 날라가고 3번에 날라가고 4번에 날라가고 5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아시죠? 이때 나올 때 진짜 이 문제 그때 몇 프로냐면 0.3%입니다. 찍어서 만든 사람이 맞춘 사람이지. 찍어 0.3%. 답 나온 게. 알겠죠? 5번. 이미 뭡니까? 뭐 2번, 3번, 4번에서 피 질질 흘렸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자, X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보다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우선면제권도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보세요. 뭐만 있다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만 있다니까. 부초하는. 알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이미 뭐 틀린 거예요, 이미. 맞죠? 자, 좀 이따 문제집 보면 이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2문제인가 3문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은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없다죠, 없다. 동의 없이 했으니까. 네. 동의 없이도 하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이 중대한 과실. 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답은 간단했네요. 자,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개시 요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자, 계약 개시 요구는 10년이죠.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그래서 7년이 아니고 10년 고쳐야 되고. 4번. 임대차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받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자, 세무서가 아니고 임차 건물이 있는 시, 군구, 법원에 한다고 했죠. 세무서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과했으면 즉시가 아니고 몇 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 소멸 됐잖아. 됐죠? 자, 헷갈리게 하려고 막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권리금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자, 넘어가서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 우리 요약집에는 317페이지 있다 펴시고. 자, 일단 펴놓으시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제일 먼저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죠. 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야. 자, 이렇게 돼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501호 있습니다. 501호.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전유 부분이죠. 부분. 전유 부분. 전유 부분. 자, 그래서 501호가 전유 부분이고 여기 복도, 계단, 승강기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무슨 부분이 난다?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 사용권. 자,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 거죠.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날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비처럼 날라서 들어가야 돼. 대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된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일단은 전유 부분은 이게 구분 소유권이 되는데 구분 소유권. 자, 구조상 이용상 뭐야 됩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슨 행위 있습니까?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고 등기 없이도 물리적 요건을 갖추면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등기 필요 없이도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없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공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뭡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가 없어가지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여기 주차장 이렇게 규약으로 해가 빌려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용부로 쓰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를 합니다. 근데 공용부는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게 공용부문은 취득시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기하지도 않는다. 근데 규약상 나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여기 되네. 자, 그리고 대지 사용권에서 대지가 있는데 대지는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를 법정대지라 합니다.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를 뭐 한다고? 법정대지. 알죠?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를 법정대지. 자, 그 다음에 규약으로 아까 저기 같이 뭡니까? 주차장 만들 수 있죠? 규약대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자,
자, 우리 규약상 운영 부분은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101호가 여기 뭐가 없습니까? 관리실이라든지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요걸 이제 규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등기를 해야 되는데 표제만 둔다 들어봤어요? 표제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규약대지가 있고 법정대지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근데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 대지 사용권 따로 넘어가죠? 공유부 따로 넘어가죠? 무슨 성이 납니까? 일체성이 나죠, 일체성. 자, 전유 부분이 저당권 설정하면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 안 미쳐? 미친다. 시험의 포인트죠. 저당권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은 전유 부분 배우고, 공유 부분 배우고, 대지 사용권 배우고, 그다음에 관리 규약 나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면 재건축 복구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재건축 복구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나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내용 문제를 또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페이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목적물의 하자 나와있죠? 목적 달성 안 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양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지. 있다. 자,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은요?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자,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 형합니다 해놓고 설치 보존의 흠은 그로 인해 손해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법 6조가 그럴 거예요. 법 6조. 동법 6조. 동법이라는 게 집합 건물법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맞죠? 이 법조문 내용이니까 보세요. 전유 부분에 속한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은 어디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을 추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경우 있죠? 임대했다가 몇 년, 5년 임대했다가 분양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아니고 하자 담보 책임은 어디 됩니까? 임대 후부터 바로 됩니다.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 임대 후부터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집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 임대 시점으로부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정확하게.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법이 개정돼서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집합 건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자, 분양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공한 사람도 같이 책임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에 뭐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있다. 누구를 상대로 겁니까? 분양자도 걸고 시공자도 같이 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언제 개정되냐면은 2012년 12월에 개정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틀린 게 그래서 맞게 되는 거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답이 2번하고 4번이 되는 겁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뭡니까? 틀린 지문이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맞는 지문이니까 체크하시고 5번입니다.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이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은 하자 발생 시죠. 건물의 인도시가 아니고 하자 발생 시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은 하자 발생 시 됩니다. 자, 성립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판례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 전유 부분의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을 추정한다.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자, 관리단의 규약이 정한받아서 자, 둘 거야 됩니다. 관리위원회를 두를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두를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두를 수 있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두를 수 있습니다. 자, 2번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의 정기관리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자, 정기관리단 소집회 할 때는 언제 한다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럼 2번 맞죠? 3번
관리인은 구분소유할 필요가 없다. 자, 별 표현하셔야 돼요. 관리인은 구분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25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소유할 필요가 없고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임기 몇 년입니까? 2년. 관리인 2년. 됐어요? 네. 구분소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물어보세요. 니 여기 사나 하면 여기 안 산다 그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가가지고 니 여기 사나 물어보면은 여기 안 산대. 딴 데 산대. 그래도 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구분 소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25의 문제가 뭡니까?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그래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밑으로 가서 3번 문제로 갑니다. 집합금은 소유 및 관리관의 법률상 재건축. 자, 우리가 재건축 복구는요. 예? 4번 질문 안 했어요. 4번 5번 질문 안 했다고요? 네. 하면 되죠. 왜 흥분하시고 그랬어요? 자, 4번 5번 하면 되죠. 자, 4번 5번 합시다. 4번 합시다 그래. 관리인에게 부정행위 있을 때는 각 구분소유자는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문 내용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행위 있을 때는 각 구분소유자는 해임을 어디에 청구합니까?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규약에 따른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 중에서 관리위원회 결의를 있어 선출한다. 자, 이게 답이 5번이죠. 네. 자, 관리위원회 위원. 자,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 둬야 된다?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관리위원인데 가서 있잖아요. 물어봅니다. 뭐라 합니까? 관리위원한테 뭐라냐면 네가 여기 사냐 하니까 네 건물 있냐 하니까 있대. 응?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구분 소유자가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임기는 몇 년이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우리가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누구를 감독합니까? 관리인을 관리합니다. 알죠? 그래서 임기도 똑같아. 2년. 옆에 적어놔. 둘이 눈 맞으면요 평생 간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은 뭐 해야 됩니까? 탬버린도 잘 쳐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 가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몇 년? 2년입니다. 혹시 그 판소노트 있는가 모르겠네. 들고 왔어요? 네, 들고 왔으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자,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맨 끝에. 깨끗하죠? 네. 이제 좀 칠해놔야지. 자, 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죠. 형 앞에 딱 해놓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사유 중에서 관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누구 중에서 한다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누굴 사무 감독합니까? 관리인을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 25회 때 나왔던 건데 10인 이상 구분소유자 몇 명일 때 위에 적어놔. 구분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차인도 된다 안 된다? 됐다. 옆에 임차인도 된다라고 해놓으시고 자 3번 갑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점유 부분을 점유한 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점유한 자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자 4번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다 있죠. 그 시험 나왔던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27에 나왔던 거.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유 부분은 뭡니까? 자, 여기 이제 사용 승인부터 기산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전유 부분이 아니고 뭐라고 고쳐야 돼? 공용 부분을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로 기산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을 고쳐야 된다. 법조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앞으로 101페이지 101페이지 보지 말고 99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99페이지 보기 전에
25회 때 문제 풀고 가십시다. 자, 5페이지에 4번 문제. 4번 문제 있죠? 있어요? 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답이 1번이네.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는 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 관리는 구분 소유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1번이 틀렸죠. 2번. 서면 결의 방법으로 재건축 결의도 가능하다. 재건축 결의는 몇 분이면 5분의 4. 자, 우리 판소노트에 99페이지 표가 자, 99페이지 보면은 5분의 4 나와있죠? 네? 자, 59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재건축, 그 다음에 복구, 서면, 결의, 몇 분이면? 재건축, 복구 합쳐서 5, 서면, 결의 4, 5분의 4. 네? 재건축, 복구. 원래 재건축, 복구는 같이 붙어 있거든. 재건축, 복구 5자니까 5분의 4, 서면, 결의.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자, 재건축, 복구 이게 됩니다. 서면 결의 5분의 4. 그래서 정답이 자, 5페이지에 3번에 정답 몇 번? 5페이지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3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상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몇 번이면?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된다. 공통으로 들어갈 건 몇 번이면? 5분의 4. 정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것만 정리하면 안 되고 99페이지에 자, 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구분 소유권의 구분 건물의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필기돼 있어요. 자, 구분 행위 맞죠? 구분 의사 플러스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가 없어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등기하기 원칙인데 안 해도 간다. 자, 그다음에 옆에 가서 구분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권리는 지분권에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가지고 철거 훼손 용도 사용 금지가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반공익적 행위를 했을 때 자, 통상의 결의를 하는데 자, 밑에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라든지 구분 소유자의 경매 청구한다든지 점유자의 계약 해진이 인도 청구할 때는 몇 분의 몇? 4분의 3 결의. 옆에 있죠. 4분의 3 결의. 그럼 4분의 3은 또 뭡니까? 옆에 규약 설정 변경 폐지도 몇 분이면 4분의 3. 시험에 잘 나오죠? 규약 설정 변경 폐지. 또 공용 부분의 변경도 4분의 3. 아시죠? 그래서 이제 4분의 3은 시험을 내기 좋은 게 뭡니까? 5개입니다. 5개.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분의 3, 4분의 3 요거 세 가지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현관패 딱 해놓든지 이렇게 쭉 해가 요렇게 해서 요게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 5분의 4는 여기 해놨죠? 재건축 복구 몇 자야? 여기 중간에 줄 거면 돼. 여기 줄 거면 재건축 복구가 몇 자야? 5자. 서면 결의가 4. 5분의 4. 예? 외워졌죠? 예. 우리 재건축 복구는 한꺼번에 외우고 있거든. 재건축 복구 몇 자야? 5자. 5분의 서면 결의 4. 5분의 4. 됐죠? 그래서 여기도 중간에 줄을 쫙 그러면 되죠. 재건축 복구 서면 결의. 여기 해놨잖아. 예? 여기 해놨잖아, 이게. 알겠죠?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공용 부분 갑니다. 법정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은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등기할 수가 없죠? 자, 옆에다가 취득시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까지 해요. 취득시효 안 된다까지 해놓으시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실, 노인정 이런 것들은 등기는 되는데 표지만 준다고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고.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면 이제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 대지는 무슨 대지를 한다? 법정 대지라 하고 주차장 쓸 수 있는 규약 대지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법률 관계 갑니다. 자, 그래서 공용 부분인데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별표. 뭐에 따라 끝에 있네요. 용도에 따라. 사용이잖아. 사용은 용도에 따라. 치소급표하고 똑같아. 어디서 봤지? 치소급표죠. 치소는 소급표다. 사용은 뭐예요? 용도에 따라. 복도는 복도, 계단은 계단, 승강이 승강기로 사용한다고요. 공용 부분은 뭐라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은 뭐라고? 용도에 따라.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은 아까 몇 분이면 4분의 3. 관리는 통상의 결의, 보존인 각자가 낭독, 보존인 각자 낭독 해놓으시면 되고. 자, 원래 이제 행사 주체는 방해, 배제 이런 거 청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각 구분 소유자가 하고요. 2차적으로 주체가 이제 관리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시고, 공유 부분의 부담과 수익은 뭐예요? 지분 비율.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죠? 지분 비율이고. 자, 처분, 분할, 공유 부분 됩니까? 안 됩니까? 분할 금지잖아. 분할 금지 두 가지 해놓으셔야 돼. 무슨 금지하고 있다고? 분할 금지하고 있는 게 무슨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또 뭐가 있더라? 경계표담. 경계표담. 분할 금지죠? 요거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경계표담과 공용 부분 분할 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해놓으셔야 돼. 공용물에 대한 발생한 채권도 어디입니까? 특별 승계인이 행사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야. 맨 끝에.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특별 승계인에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별표죠.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어디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에이? 됐어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101페이지. 대지 사용권 나옵니까?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인데, 자, 전유 부분을 수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밑에 가서 이제 대지 공유자는 건물이 수한 대지의 분할 금지 대지적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밑에 가서 관리단갑니다. 몇 명 이상이면은 구분 소유자 10명 이상이면 관리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당연히 승인하는 단체고, 규약 설정 변경 폐지 별표 해놓으시고 몇 분이면 4분의 3이 결정이 되고요. 자, 집회는 정기 관련 집회는 매개년 행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하고요. 임시관리단은 몇 분이면 5분의 1과 관리인이 합니다. 5분의 1 이상 합니다. 1분의 5분의 1 이상. 자, 그리고 소집 통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주일 전에 한다는 거 줄 긋고 일주일 전에 하는데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답니다. 자, 전유본이 면적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종족수는 그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 종족수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 있죠? 자, 이제 요 내용만 정리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 갑시다. 자, 5번 문제 풀겠습니다. 5번. 집합근무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죠? 네.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에 있으면 되지.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반드시 등기 등록할 필요는 없다. 보통 등기 등록하는데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맞아요? 네. 집합건물 대장에,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승계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때 많이 틀렸다. 눈물찍 해놓고. 자, 보세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로. 뒤에는 맞아. 그럼 맞게 되려면 이 주문이 사용을 빼뿌야 돼. 알겠죠?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해야 돼. 그러면 2번 맞아 틀려?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3번. 집합건물의 공용물은 실질 이상이 될 수가 없다. 나왔죠? 그 다음에 4번. 관리인의 선유보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보존행위는 단독이죠? 단독. 자, 5번. 구분 소유자는 구약 또는 공정능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가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분리돼야 한대. 일체성. 여기 적어놨죠? 대지 사용권의 전유부분은 일체성입니다. 분리 양도할 수가 처분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있다랍니다. 그걸 지우면 맞는 지문이야. 사용 빼보면은 뒤에는 맞죠? 네,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26회 문제 풀었는데 작년 9번이 작년 문제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에 2번 지문은 배웠던 거예요, 지금? 공용부분 등기 필요하지? 않다 했잖아. 자, 4번 지문은? 맞죠? 재건축기는 5분의 4. 그러면 했죠?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봅시다. 규약 및 관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게 효력이 있고, 맞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봤던 거지?
관리는 구분 소유자 아니더라도 뭐 하다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제가 정말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냐면은, 자, 우리가 협의 무권들한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확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 거절로 보고,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지. 맞죠? 작년에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그 파트 할 때마다 있잖아, 세 개를 항상 설명했어요. 항상 설명하면서 몇 번이냐, 시험 칠 때까지 들었던 사람은 30번 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재건축 결의호 재건축 참가 여부의 서면으로, 자, 아셔야 될 게 재건축 참가 여부는 반드시 서면 최고입니다. 서면 행합해야 돼. 이것도 알아야 돼. 구두로 할 수 있다면 X입니다. 그것도 지금 나온 적이 있어요. 재건축은 반드시 서면 최고입니다.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일에 회답하자면, 물은 답 안 주면 뭐라고요? 참가 거절하겠다는 회답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 47조 2항입니다. 이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뭐 9번 뭐 기출 지문으로 다 만들어 적는 거네 이제. 맞죠? 그래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갈게요. 27의 기출.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은요? 맞네. 정의. 법에 그래 돼서 전여 부분은 구분 소유 목적이 된 전여 부분을 말한다. 맞죠? 건물 부분을 말한다. 맞아요. 2번도 법조문이 정의입니다. 대지 사용권 구분 소유자가 전여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맞죠? 3번은요. 전원에 동의하면은 소유차를 통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단어가 전원에 동의. 4번은요. 자, 밑에 해설 딱 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야.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전유 부분은 현관편에 놓으시고 인도한 날이고, 공유 부분은 사용 승인일. 그러면 4번이 맞게 하려면 뭘로 고쳐야 돼?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고쳐야 돼요.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입니다. 인도한 날이에요. 자, 인도한 날. 그래서 4번이 들었습니다. 이게 구조의 내용입니다. 집합건물법 구조의 2의 제2항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수가 한동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의 공유 부분은 그 건물을 사용에 필요한 부분에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자, 분할 금지죠. 자, 분할 금지입니다. 자, 7번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니 또 나왔네 이거. 재건축 결의합니까? 5번에 4. 재건축 복구 서면 결의. 예? 알겠죠? 서면 결의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재건축 결의. 자, 28번 8번 문제. 8번 문제 29에 나왔던 거 봅시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이 법조문 내용이에요.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맞아요. 2번은요. 이거 뭐 우리 지금 개수 나오고 있잖아. 지금 공개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복도 계단 승강에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이죠. 쉬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했어요 안 했어요? 관리는 매년 해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가는 집회는 매년 해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한다고. 그 다음에 4번 1분 구분 소유자가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의 공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공유자가 공유물에 관해서 다른 공자가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를 행사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답은 간단했죠. 공유물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규약 나오면은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공유물을 하면 반드시 이 구조상 공유물 얘기하는 거야. 규약상 공유물 반드시 앞에 뭐가 나온다고? 규약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규약상 나오면 등기해야 돼. 근데 공유 부분을 등기하느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는 요거단 말이야. 등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가등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